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둔촌주공 사태가 또 뉴스를 타고 있죠. 7천억을 갚아야 되는데 8월까지 갚아야 되는데 아마 조합 측에서 못 갚으면은 시공단에서 대신 갚고 아마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이 해결되는 모습이 안 보이면 돈을 더 이상 빌려오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조합 파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뭐 트리마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리마제는 무슨 얘기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트리마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찾아보니까 업로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냐면은 약간 좀 업셋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애더라고요. 그랬냐면 그 당시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올렸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상담 가신 분이 그 상담하는 사람이 선생님 그 트리마제 성수동 최고 아파트 트리마제도 지역주택조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은 입지인데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서 그 트리마제 약간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걔 별의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때 분노해서 막 분노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업로드는 못했습니다. 트리마제는 도대체 왜 요새 다시 나오고 있을까요? 트리마제가 여러분 진짜 지역주택조합이었을까요? 맞습니다. 트리마제는 성수 1 지역주택조합으로 출발한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사를 남경아이로 선택을 했고 시공사를 두산중공업으로 선택을 했고요. 원래 지어질 아파트 이름은 서울숲 두산 위브였어요. 07년도에 분양해서 2010년도 입주 예정이었고요. 근데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국제금융위기도 문제긴 했는데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왜 다시 얘기가 나오냐면은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걔네는 첫 번째 뭐였냐면 알박기.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에요. 이게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이 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따지면 어떻게 보면 지역주택조합이니까 조합원스럽지만 내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얘가 문제가 나중에 주택법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95%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정비법이 아니라 주택법이니까 마지막에 그 땅의 95%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집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95%를 100%를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점점 늘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다 설득을 하는데 문제는 책임은 전부 다 조합원들이 져야 되는데 사업을 이끌어가는 건 시행단이고 또 시공사는 이 건축을 해서 나쁠 게 없거든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박기하고 또 뭐가 있었냐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해버리니까 여기 일반 분양분을 비싸게 팔아야 조합들의 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갈 수가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알박기만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업하면 뭐해? 나 알박을 거야. 나 그냥 이거 보상 더 해줘. 뭐 3억 안 돼. 나 이거 한 10억 줘. 우리 아들이 하지 말래. 우리 애 아빠가 하지 말래. 몰라. 나 이거 팔면 죽어. 나 알박기. 나 뭐 알박기 아니야. 난 알박기가 아니라 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사업이 지지부진 계속 끌리다가 이 대출이자이 무너집니다. 이자이 완전 무너져서 조합이 파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미친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어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의 본 모습이에요. 알박기도 가능하고 시행단은 조합이랑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제일 아쉬운 건 조합원들이에요. 근데 그 조합원들끼리도 못 뭉쳐요. 추가 분담금이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알박기라는 사람이 또 폭리를 취하려고 할 수도 있고 거기 땅 주인이 엉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95%인데 한 7%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차명으로. 이게 불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파산했으니까 그대로 망할 수는 없잖아요. 여태까지 돈이 들어간 게 있는데 조합원들이 낸 돈이 있는데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지금 밖에 지역주택조합들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돈을 내요. 처음에 3천만 원, 막 6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내놨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없습니까 하면 사업에 다 썼대요. 그럼 사업이 하나도 된 게 없는데요. 소리 보세요. 여태까지 돈 썼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대출이자로 줄줄 나가다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한테 그 두산중공업한테 SOS를 쳐요. 야 이거 저 알박기 한 사람들이랑 이 조합원들 우리가 좀 설득해서 가져가 볼 테니까 한번 도와달라. 이거 우리 사업장 이러면 너네도 안 좋지 않냐. 너네도 시공해서 돈 벌어야 되지 않겠어 해서 이게 두산중공업이 PF 대출을 끌어다가 돈을 갚아줍니다. 일단.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랑 이제 조합원들이랑 이 지역주택 조합이랑 두산중공업이랑 일단 한 배를 탄 거예요. 위치는 다르지만 한 배를 탄 건데 문제가 뭐냐면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두산중공업이 일단 도와줬죠. 거기다가 이 뒤로 갈수록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조합이 나아지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뭔가 해결이 안 돼 보이는 거. 해결이 안 돼 보이고 알박기도 해결이 안 돼 보이고 본인들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이미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랑 두산중공업이랑 서로 얘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거가 또 얘기가 나와요. 돈 더 달라. 너네 1인당 추가 분담금을 늘리겠다. 우리가 여태까지 돈 낸 거랑 시공비 늘리고 우리 돈 더 받아야겠다. 왜냐면 어쨌건 도와준 건 분명히 맞았거든요. 그런데 조합은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이미 파산했는데 돈이 더 어딨냐.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우리 추가 분담금 더 못 낸다. 그리고 너네 폭리 취하는 거 아니냐. 또 비슷해요. 이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조합이 막 그때 소송을 통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난리를 쳐서 시공사를 현대건설인가로 바꿔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그때 완전 사이가 완전 틀어져 버려요. 조합이랑.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 PF 대출 미리 받아서 갚아줬던 거 있죠. PF 대출을 갚아버리면서 이 사업체를 인수를 해버려요. 그때 마찰이 되게 많았고 한 총 7, 8년의 시간이 이게 다 흘러가 버려요. 그 과정에서 조합원님들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나왔었어요. 뉴스도 탔었고. 그러니까 이게 트리마제 거기는 지역주택조합의 정말 지옥의 끝판왕 샘플이에요. 좋은 샘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트리마제 얘기를 꺼낸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한 대 맞으셔야 돼요. 정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거기가 지옥이었다니까요. 제가 지역주택조합 하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트리마제 가보세요. 입지가 좋나 안 좋나. 거기도 망했어요. 딴 데가 다 망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성공 확률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거기는 결국 여러분 두산중공업에서 인수한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트리마제라는 이름을 달고 2017년도에 완공시킨대요. 지역주택조합은 다 망했어요. 파산. 다 개인별 다 파산이고 다 끝났어요. 8년이란 시간과 에너지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거고 트리마제가 남은 것 뿐이에요. 트리마제를 분양받거나 지금 트리마제를 거기 구입하신 분들이 부자인 거지 예전에 있었던 조합원분들은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의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거 뭐뭐 있었죠? 분양가 상한제, 추가 분담금, 동의율, 시공사와의 마찰, 소송 이런 것들이 지역주택조합은 더 심해요. 재개발, 재건축도 문제가 많은데 지역주택조합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체에 여러분의 재산을 맡긴다고요? 뭐 트리마제 그 자리도 원래 지역주택조합이었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셔서 잘 모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을 현혹시키시면 어떡해요. 트리마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출발한 건 맞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싸그리 빠그리 뭉개진 곳입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만약에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제가 죄송해요. 이게 이슈화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지역주택조합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최고의 샘플 중에 하나가 트리마제인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은 누가 이기는지도 저는 한 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합의 크기나 모든 게 다르긴 하지만 벌써 보세요. 조합이 원래 여러분 이 7천억이 대출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주단이라 그러나 저기 은행이 연합해가지고 돈 빌려주는 게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근데 걔네가 대출 연장 심사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돈이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는 이걸 물어줄 수가 있냐? 제가 알기로 물어줄 수 있을 거예요. 걔네가 또 PF 대출을 일으키거나 걔네나 했던 돈 땡겨오는데 선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시공단이죠. 컨소시엄이니까. 시공단이 대신 갚아주는 순간 예전 트리마제처럼 시공단이 좀 유리한 위치로 올라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는 걔네는 일반 분양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서 돈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수분양자한테 로또를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불어 넣어줘서 조합이랑 시공사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빨리 짓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23년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24년도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첫 번째 트리마제 지역주택 조합이었던 건 맞는데 요 얘기만 싹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고요. 지역주택 조합의 지옥의 샘플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역주택 조합하면 안 되겠다. 천하의 입지를 갖고 있어도 안 되겠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합이랑 시공사의 갈등이 이어지면은 모두가 고통받는다. 그걸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트리마제도 결국에는 알박기를 빼고 보면 알박기도 솔직히 돈 때문인데 알박기를 빼고 보면 돈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쨌건 간에 사업이 그렇게 틀어질 수도 있다는 샘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시고, 그냥 지역주택조합은 절대 무슨 법을 바꾸고 나발이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성공하나 실패한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으로 딴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주택조합을 해서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공했다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그거 말고 성공한 사람,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 밖에 널렸어요. 지역주택조합으로 굳이 성공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지 마세요. 트리마제 한번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저 옛날에 공부했던 거예요. 알아주시겠죠. 그리고 돈촌주공 사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아직은 갖다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촌주공 사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트리마제 그 사태 동안 많은 분들이 소중한 것들을 잃었어요. 그게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그거 바라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